판단과 해석을 멈추면 다가오는 것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준 경험이 있는가? 상대의 이야기를 판단하면서 듣고 있음을 자각하는가?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 언어로 반응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20년 넘게 화장품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 P 대표는 요즘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자신은 50대 후반, 직원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이다. 자수성가로 사업을 키워온 P 대표는 제품 하나하나에 철학이 있고 글로벌 톱 제품도 있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직원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싶은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다. 다른 한편 직원들은 P 대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지 오래다.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대표의 생각대로 이끌고 간다.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대표로 인해 실망이 커진다. 대표와 직원들과의 간극은 계속 벌어질 뿐이다. P 대표는 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고 인맥도 탄탄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자신의 판단을 믿는 편이다. 직원들에게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결국 대표 자신의 결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P 대표에게는 어떤 성찰과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구분된다. 좌뇌는 언어를 분석하고 글이나 문장을 중시한다. 직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계열적 사고를 지향한다. 우뇌는 많이 다르다. 전체 윤곽을 보고 이미지나 직관을 중시하고 유사성을 찾아낸다. 유동적이고 자발적이며 흐름과 동작을 중시하며 동시적 사고를 한다. 현재 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 미국의 신경학자 폴 맥클린은 1967년 3위일체 뇌 이론을 발표했다. 제1의 뇌, 파충류의 뇌인 뇌간에서는 호흡, 혈압, 심장 작동, 체온 조절과 같은 본능적인 반응을 담당한다. 제2의 뇌인 포유류의 뇌, 변연계에서는 외부 자극에 따른 긍정이나 부정의 감정, 식욕, 성욕, 기억을 관여하며 상위뇌로 전달한다. 제3의 뇌, 영장류의 뇌인 심피질은 생각하는 뇌라고도 표현되며 기획, 조직, 우선순위, 판단, 감정이나 충동 조절, 이성적 사고를 하는 영역이다. 대화를 할 때 좌뇌와 우뇌를 균형감 있게 가동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다. 어릴 적부터 외우고 필기하고 판단하는 훈련에만 집중해 왔으니 당연하다. P 대표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사이 판단을 하고 자기중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좌뇌와 심피지를 편향되게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5기업의 A 이사는 어린 시절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마친 그는 자식들에게는 그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다. 그런데 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음악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다. 그는 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무조건 대학은 들어가야 한다며 훈계를 한다. 하지만 아들은 아빠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다 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렇게 부자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A 이사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친구와 만나서 아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아들도 그랬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냥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말했다. 결국 아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동만 고치면 자연스럽게 아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A 이사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냐 라며 친구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이지.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왜 잘못된 길이라고 예단하는 거냐? 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판단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아빠의 마음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이사는 지금도 머리가 복잡하다. 평생을 기업에 근무하며 샐러리맨으로 살아오면서 자수성가하듯 임원까지 된 A 이사는 아들의 감정이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늘 정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너무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도 친구의 조언대로 이 마음을 그대로 아들에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 그동안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 적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본 적도 없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 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위의 두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지 모른다.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진심을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편향적인 자기 주장을 멈추어 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판단과 해석의 뇌를 멈추어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처럼 성공하기 힘들다. 당연하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이 몇 번의 노력으로 효과를 보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일지 모른다. 그래도 도전해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고집스럽게 살아가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쉽지 않은가. 대화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해석과 판단의 뇌를 쉬게 해보자.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나 화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1. 앞에서 말한 경청의 자세를 만든 다음 집중해서 들어준다. 2. 상대의 이야기 중 핵심 내용은 간결하게 되물어 봐준다. 3. 상대의 얼굴에서 안도감과 긍정의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4. 나의 해석이나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다. 예를 들면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자네 결론은 A인데 좀 아쉬움이 있네. 내 생각에는 A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군. 5. 판단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서 상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